예, 안녕하십니까. 방장입니다. 오늘은 4월 6일 토요일입니다. 2부 진행하겠습니다. 총선 이후는 여전히 그죠. 아직까지는 몰라요. 결과를 봐야 되니까. 그렇지만 조금 고민되는 부분은 되게 많아요. 변수가. 역시 뜨거운 그 뭐죠? 무슨 차? 예, 보이차보다는 아이스 커피가 좋습니다. 지금 정시를 보면 그죠? 뚜렷한 어떤 주도주는 그 반도체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 외에는 대부분 다 소강. 그런데 반도체도 그죠? 계속 뜨거웠던 건 아니죠. 한동안은 계속 소외됐어요. 소외되고 그 자리를 2차 전지가 차지하고 있었죠. 2차 전지가 싫던 좋던 지수, 그죠? 지수를 결정하는 이 시총이 높고 상위 포지션에 다 구성하다 보니까 2차 전지가 빠르게 무너지면 투매가 벌어져요. 신용 미수, 반대매매. 지금 신용, 그죠? 19조 5천억. 절대 작은 수치 아니거든요. 조심해야 돼요. 언제 반대매매 폭탄이 터질지 모른다는 거죠. 지금도요, 신용 아니라 미수도 하루에 1,300억씩 막 터져요. 그러니까 종목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느닷없이 하방 VI 푹 가가 있는 종목들 많아요. 그런 것들이 대부분 다 신용 반대매매라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무섭다. 테마가 한번 형성이 되면 개인들은 거기 신용 미수 쳐서 왕 밀고 들어와요. 근데 그 테마가 뜨거우면 2박 3일, 3박 4일 계속 진행이 되면 그나마 낫다는 거예요. 그런데 1박 2일 코스로 빨리 무너져 버리면 바로 신용 반대매매, 미수 반대매매가 두두두둑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테마는 대응하기가 힘들어요. 내가 미리 예상을 하고 샀다가 기회가 주면 그죠? 바로 정리를 하는 게 좋지. 테마가 형성이 되는데 거기서 고점놀이 했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은 고수의 영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들은 안 하는 게 좋다. 2차전지 향방, 그죠? 참, 아직도 논란이죠. 2차전지. 제 주변에도 2차전지 갖고 있는 사람 많아요. 죽을 때까지 안 판다. 죽을 때까지 팔지 안 팔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그 신라젠 죽을 때까지 안 판다. 그런 분들 많이 봤거든요. 저는 그냥 좋다 나쁘다 개념이요. 그냥 숫자예요, 숫자. 차트, 심리 이런 거 몰라요. 그런 거 무시해요. 그냥 오로지 숫자를 보고 미래 전망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맞다, 안 맞다. 좋다, 안 좋다. 판단의 근거는 그런 거라는 거죠. 싫던 좋던 2차 전지의 대장은 죄송합니다. 마시다 보니까 또 얼음이. 네. 자제하겠습니다. 싫던 좋던 2차 전지의 대장은 누구다? 테슬라죠, 테슬라. 그죠? 그러면 테슬라의 향방을 유심히 봐야 돼요. 2차 전지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싫던 좋던 테슬라를 봐야 되고, 저는 테슬라를 왜 보느냐? 그냥 장세 추이를 예측을 하기 위해서 그냥 보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2차 전지나 어떤 테슬라나 이런 어떤 별 관심 없어요. 관심 없다는 거는 매수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는 거죠. 지금 현재 이래 수치를 보면 테슬라의 그러니까 그 테슬라 그렇죠. 그 테슬라의 1분기 판매량을 보자는 거예요. 테슬라 1분기 판매량을 보면요. 지금 1분기에 한 38만 7천 대 팔렸거든요. 그러면 38만 7천 대 하면 이게 좋은 거야? 많은 거야? 별로 감흥이 잘 없죠? 이거를 이해를 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봐야 되냐면요. 38만 7천 대면 전년 동기 대비 한 8.5% 정도 감소를 한 수치예요. 8.5% 감소했으면 그게 나쁜 거야? 잘 모르겠는데 그래야 되겠죠? 쉽게 이해를 하려면요.
테슬라가 그동안에는 성장주로 대접을 받았어요. 끝없는 성장주로. 그러니까 뭐 고퍼줌에도 불구하고 미래 성장주야 이런 대접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번에 1분기 판매량 수치 8.5% 감소라는 건요. 2020년 2분기 이후에 처음 감소한 거예요. 그러니까 2020년 2분기부터 계속 증가 하다가 이번에 감소를 했다는 거예요. 처음으로 감소. 성장이 꺾였다. 고민스러운 시점이라는 거예요. 생산량도 43만 3천 대를 생산했는데, 맞나? 43만 3천 대. 이 수치는 나중에 확인해 봐야겠어요. 약간 틀릴 수도 있겠어요. 생산량 한 43만 3천 대, 요 정도면 그 전년 동기 대비 한 1.7%인가 감소했어요. 물론 최근에 그 이슈가 되고 있죠. 뭐 홍해의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기는 있겠어요. 그런데 재고도 보면 한 4만 6천 대 정도 있고. 근데 문제는요. 정말 문제는 이제는 테슬라만의 독주가 아니라는 거죠. 테슬라가 차를 잘 만드냐? 전기차를 잘 만드냐? 독보적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남들보다 빨리 시작해서 그동안 수혜를 입었다는 거지. 진정 차를 만들 때 절대 강자는 아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번에 그 샤오미 전기차, 그 지금 반값 차죠. 근데 성능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테슬라하고 견주어서 절대 나쁠 거 없다. 약간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만큼 테슬라는 위기다. 이렇게 보는 거죠. 테슬라가요, 타겟책으로 최근에 완전 자율주행 관련해서 어떤 뉴스를 쏟아내요. 그러면서 로보택시 이런 것도 추진을 하고 완전 자율주행 이 부분을 적극 강조를 해요. 완전 자율주행을 하게 되면 생산이 급증할까? 저는 이게 치명적인 악수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완전 자율주행이라는 건요. 그죠? 이거는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와, 엄청나게 편하고 좋겠네? 이래 볼 수도 있지만, 이거는 정말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어요. 자율주행이라는 건요, 어떤 기준점, 레벨 1단계, 2단계, 3단계 있는데, 때로는 어떤 기술이 개발은 해가 있어도 일부러 안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자율주행 레벨 2와 3의 차이는, 그죠? 기술의 어떤 한계 이전에 책임 소재가 틀려져요. 운전자가 책임을 지느냐, 제작사가 책임을 지느냐, 사고가 났을 때 전혀 다른 차원으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무서우니까 어떤 자동차 회사는 자율주행 기술이 있어도 안 한다는 거죠. 영원히 2.99999999 머물러 있을 수도 있다. 그건 뭐냐? 사고가 났을 때 책임 소재. 달리는 자동차에 사람이 뛰어들어요. 불가피하게 사고가 날 상황인데 이 자율주행차가 판단해야 되겠죠. 핸들을 왼쪽으로 꺾어요? 오른쪽으로 꺾어요? 이쪽에 어린아이가 있고 이쪽에 고령자가 있다면 누구를 치어야 될까요? 딜레마에 빠지죠.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어린아이를 치어라, 고령자를 치어라, 누군가가 프로그램을 해놓은 대로 반응을 일으키겠죠. 그 프로그래머가 책임지나요? 그 프로그래머는 결국 제작사겠죠. 엄청난 딜레마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자율주행, 이게 테슬라의 승부수다? 저는 오히려 이게 악재가 될 수도 있어요. 대형 악재.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부정적으로 본다. 어쨌든요, 이 반도체 테마가 핫해지고 나면 그 다음은 다시 전기차로 간다. 저는 그쪽은 별로 어떤 동의 안 하는 편이고요. 차라리 조선주를 보겠다.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저 개인적인 입장에는 어쨌든 전기차, 2차 전지 이쪽은 부정적이다. 왜? 비싸니까. 이 거품이 계속 빠질 것이다. 그 빠지는 과정이
급락을 안 했으면 좋겠다. 천천히 빠지고 그 자리를 반도체든 조선이든 다른 게 커버를 해주면 장이 안정적으로 갈 거다. 뭐 한 요 정도 바람이죠. 총선 이후에, 이제 총선 이후에 우리가 지금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물론 결과를 보고 대비를 해야 돼요. 왜? 결과를 모르니까. 결과를 보고 대비를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사항이 지금 숨어 있어요. 악재가. 계속 제가 그 부동산 PF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이거 위험하다, 위험하다, 위험하다. 근데, 그 회원님 중에 한 분이 여러 기사를 링크를 걸어줬어요. 링크를 걸어주고, 연체율 요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게 왜 걱정이에요? 좀 이상해요. 그렇죠. 정부에서 발표한 부동산 PF 연체율은 2.7% 정도로, 7% 정도로 안정적이다. 아무 문제 없다. 막 그렇게 막 기사, 그죠? 내용이 그거였어요. 2012년 그때 연체율이 한 13.6 그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부동산 PF 연체율이 2.7인데 뭐가 문제야? 전혀 문제 없어. 그럴 수도 있어요. 그 수치만 본다면. 틀려요. 제가 지금 우려하는 거는요, 이거 틀이가 아닐까 싶은 거는 태양건설이 그래 좀 허접한 회사는 아니에요. 업력이 있는데, SBS 대주주인데, 그런 태양건설이 무너졌어요. 근데 그 이후에는 하나도 안 무너졌어. 그럼 태양건설만의 실수? 저는 그 부분부터 의심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계속 추이를 보는 거예요. 제가 보는 관점은요, 이 총선 이후에 뭔가를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총선 전에 터지는 걸 막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뭔가 관리를 한 느낌이 너무너무 많이 든다. 예를 들면요, 이 연체율이라는 것은 관리를 하면 돼요. 어떻게 하느냐. 이자를 혼합으로 바꿔주고 만기 연장을 해주면 되는 거죠. 만기 연장해주고 이자도 나중에 내라 하면 대부분의 대상자들이 땡큐 하면서 바꾸겠죠. 만기 연장시키겠죠. 이자도 나중에 내면 된다 하니까 미루겠죠. 갖다 내면 어렵고 힘든데 이자 갖다 낼 돈 나중에 내라니까 감사하죠. 다 연장시켜버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연체율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 이유는 어떻게 되겠어요? 터지겠죠. 소형 증권사들이 그 연체율이 한 13.7 그 정도 나오더라고요. 굉장히 위험한 수치예요. 하고 저축은행이 한 6.9, 7이 조금 못 돼요. 이 정도도 나쁜 수치는 아니라고 뭐 우긴다 하면, 그죠? 그런데 문제는 만기 연장이 계속 이 수치를 낮추고 있다. 언제까지 연장할 건데? 이 부분. 그리고 우리나라 많은 증권사들이, 기관들이 연기금이 어떻게 했어요? 국내 주식 팔아가지고 해외 부동산에도 엄청나게 투자를 했어요. 근데 코로나 시절에 어떻게 됐어요? 전부 재택근무했죠. 재택근무하다 보니까 임대사업하는 건물들이 텅텅 비었어요. 쫄딱 망했다는 뜻이죠. 그거 전부 수면에 가라앉아 있어요. 시시시시 해요. 해외 부동산 펀드, 결가치 이런 것들이 나중에 후폭풍으로 한꺼번에 터질 거예요. 그거 어떻게 감당할 거냐. 물론 그 전에 미국에서 금리 인하도 해주고 부동산 경기가 다시 살아나고 하면 조용히 묻혀 나갈 수도 있겠죠. 근데 만일 미국이 금리 인하 하반기에 없어, 연내 없어, 오히려 금리 인상을 거론한다? 이래 되면요, 심각해져요. 그 후폭풍은. 증권사,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연쇄 다발적으로 대혼란이 올 수도 있어요. 선거 결과를 봐야 되는 이유가요, 싫든 좋든 우리나라는 여당, 야당으로 갈라져 있고, 이 여당, 야당은 각자 생각이 반대로 가죠. 반대를 위한 반대도 되게 많아요. 그죠? 그런데 주식쟁이 시각으로 보면 어떻게 해요? 그동안. 주식쟁이 시각으로 보면. 이 부분 되게 민감하니까, 그죠? 정치 이야기하면 우리는 막 확 도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떤 당은, 그죠? 주식시장에 대해서 금수저라 그러죠. 주식한 사람들을 금수저라 그래요. 금수저에 무슨 감세냐.
이제 부자 감세냐? 계속 반대하죠.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엄청나게 어렵고 힘든 시기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정부 들어와서 어떻게 해줬어요? 금수저 기준을 계속 상향해줬죠. 그죠? 금투세. 우리가 가장 주식쟁이들이, 그죠? 민감했던 금투세, 뭐 공매도 이런 쪽에 우호적인 게 어쨌거나 많이 나온 거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게 선거로, 결과로 수치를 보고 힘이 있냐 없냐 결정이 되는 거죠. 제가 생각하는 기준은 국민의힘이 한 150석 이상 못 얻는다 하면 그 뭐 밸류업 관련 종목들 그냥 다 정리할 거예요. 다 팔아버릴 거예요. 우리 지금 그냥 그 한 번씩 그죠? 하면 뭐 퍼시스나 그죠? 아니면 그 강남 제비스코 뭐 일부 제일연만 몇 종목을 쭉 쥐고 가죠. 현금 비중이 낮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조금이라도 분할 매도 하시라 하고, 아니면 뭐 수량이 작다 하면 그냥 선거까지 한 두고 봅시다. 결과 보고 판단합시다. 막 이런 식으로 막 미루고 있죠. 물론 이런 종목들은 비중이 크지 않으니까 그래 하는 거죠. 그런데요, 만약 국민의힘이 150석 이하로 간다 하면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독단적인 뭔가를 할 수 있는, 추진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 모든 게 가능할까? 오히려 거대 야당이 뭐 법인세라든지 금투세라든지 이런 거 부정적으로 나와버리면 주식쟁이 입장에서는 대형 악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심해야 된다. 진짜 몸살해야 된다. 총선 이후에도 계속 비중을 줄이면서, 그죠? 현금 비중을 높인 상태에서 계속 추이를 봐야 된다. 거대 야당으로 어떤 진앙이 되게 되면, 그래서 아니면 뭐 하열쯤에 뭐 일부 뭐 그죠? 이 밸류업 관련 종목들 정리합시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대충 예상을 해보고. 만약에 뭐 거대 야당 한 200석 이런 식으로 흐름이 가버린다 하면 이 국정은 마비되겠죠. 그러니까 뭐 국가에서 하고자 하는 정책이나 이런 거 상당수가 마비가 된다. 이래 되면 또 대혼란, 그러니까 뭐 국가 정책 뭐 이런 쪽으로는 문제가 될 것이다. 그 역시도 주식시장으로 봤을 때는 악재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뭐 여당 야당 누구를 지지한다, 저는 그런 관점이 아니에요. 어떤 주식쟁이 시각으로 판단을 하는 거죠. 뭐 어쨌든 그 결과는 봐야 아는 거고 지금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것들이 우호적인 것은 크진 없어요. 대부분 다 안 좋아요. 여건이 안 좋은데 무조건 주식 사겠다고, 많이 빠졌으니까 추매하고 싶다고, 그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왜 공부를 해요? 공부를 하는 목적이 뭐죠? 그냥 차트 보고 뭐 적당히 보고 대충 매매하면 되지. 이 지지선 무너지면 그냥 손절하세요. 편히 가면 되지. 맨 미국 노동부의 수치가 어쩌고, 뭐 비농업 인구 뭐 어쩌고 저쩌고, 금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고, 왜 이런 전망을 하고 고민을 하고 공부를 하겠어요? 그죠? 이런 흐름을 보고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일희일비 자고 일어나서 다우, 나스닥 색깔 빨가면 아싸, 파라면 아이고 오늘 절단이네. 10년이 지나도요 아무 발전이 없어요. 투자라는 것은 그죠, 공부가, 생각이 뒤따라야 돼요. 그 이후에 대응을 하는 거죠. 제가 생각하는 투자는 그런 거예요. 이게 뭔 종목인 줄도 모르고, 제 주변에도 많아요. 와, 오늘 이거 먹었다. 뭐 이거 사가서 단타 쳐서 성공했다. 대부분 유리기판 테마예요. 왜 오르는지 몰라요. 이게 무슨 테마인지도 몰라요. 그냥 고점 매매, 돌파 매매 막 하는 사람들 많아요. 유리기판 그 테마다. 이거 상용화 되려면 멀었다. 설명을 해드리죠. 별로 관심이 없더라고요. 관심이 없는데 계속 떠들어봐야 잔소리만 되겠죠. 혼자서 목만 아프겠죠. 그래서 뭐 그냥 모른 척 하는 거죠. 앞으로, 그죠? 뭐 이 업종이 안 좋겠다 싶으면 안 사면 되죠. 거기에 목숨 걸고 뛰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주식시장이 하루에 2, 300개 오르고 1000몇백 개씩 빠지는데 거기에 오르는 10개 중에 1개 오르는데 그 1개 찾아내겠다고 목숨 걸고 들어갈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확률을 높여야죠. 최소한 오르고 내리는 게 5대5가 지속적으로 나오는 시장이 되었을 때 덤비들어야지. 확률이 10대 1인데 그거 뭐하러? 그죠? 그건 무모한 짓이죠. 그러면 그때는 쉬는 거예요. 쉬면 현금 들고 쉬면 더 좋은 기회가 오는데 지금 한 주에 10,000원 하는 거를 내가 한 달 쉬면 한 주에 5,000원에 살 수 있는데 그죠? 가만히 앉아서 반값에 산다는 건 뭐죠? 그것도 돈을 버는 거예요. 수익이라는 거는 내가 시세 차익이라는 것도 있지만 사고 싶은 주식을 싸게 사는 것도 수익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다리는 거예요. 매수는 지금 시기는요. 호재보다는 악재가 넘쳐나는 이런 시기에는 뭐다? 매수는 배짱이에요. 배짱. 아니면 말고 나는 이 가격 아니면 절대 안 사. 아니면 말고 이게 훨씬 낫다는 거예요. 신용 19조 5천억 누가 받아줄까요? 가능할 것 같아요? 절대 아니라고요. 분명히 터져요. 뻥 터져요. 심각하죠. 주식한 사람들은 그죠? 공부는 안 해요. 누군가가 불러주는 유튜브나 뭐 채널이나 이런 거 보고 거기에서 패널들이 나오는 이야기만 듣고 그게 진실이라 생각하고 착각하면서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래 망하는 거예요. 최소한 누군가가 이야기하면 이거는 진실이야, 이거는 거짓이야 구별은 해야죠. 요즘은요 그 정권방송도 연합을 해요. 연합. 테마도요. 걔네들이 뭉쳐가지고 테마를 만들어내요. 의심스러우면요. 그 정권방송 이런 것도 라이브로 진행될 때 녹화방송, 재방송 말고요. 라이브로 진행될 때 채널들을 쭉쭉쭉쭉쭉 다 돌려보세요. 이쪽에서 소형원전 특정 종목을 막 이야기하면 딱 틀면 여기에서 다른 사람이 똑같은 종목을 막 추천주를 올려요. 또 다른 데 틀면 또 다른 사람이 똑같은 종목 추천주를 막 올려요. 그러면 파급력이 생기죠. 많은 그 방송을 보는 초보들이 같이 동시에 덤벼들죠. 그러면 테마가 되고 시세가 확 나는 거예요. 그러면 걔네들은 팔고 나올 수도 있고. 그죠? 한번 보세요. 유심히 한번 보세요.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그리고 여전히 진행되는 신규, 공모주, 도박판. 여전히 진행되죠. 이게 사기지. 이게 작전이지. 왜 이런 걸 적발 안 하고, 왜 이런 건 단속 안 하고. 그죠? 엄한 놈들만 때리잡을 궁리하고 있죠. 어쨌든요. 지금 보면 여러 가지도 좋은 게 하나도 없다. 조심해야 돼요. 신규 공모주, 그거는 그들만의 리그죠. 웬만한 종목은 안 보는 게 좋아요. 그럼 거품도 그런 거품이 없어요. 뻥튀기. 그거는요, 소위 전국구 단타 선수들, 전업 선수들이 그들만의 리그로 치고받고 하는 거지. 수급이 몰리니까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지, 하래 보이지. 저는 그런 거 아예 관심도 없어요. 최근 한 달, 2달 신규 공모주 추이를 한번 보세요.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답이 나온다고요. 굳이 막 입 아프게 이렇고 할 필요도 없어요. 결국은 그건 뭐냐? 개미 지옥, 초보 지옥. 걔네들이 그런 데 들어가서 돈 다 잃는 거예요. 돈을 잃으니까 잃은 돈을 빨리 만회하기 위해서 다음 공모주에 또 도박판 뛰어들고 똑같은 현상 벌어진 거예요. 도박의 최후는 대부분 다 비슷하게 끝나더라고요. 네. 어쨌건요. 장이 안 좋고 쉬어야 될 때는 쉬어야 내 계좌를 지킬 수 있어요. 지겨운 거는 손실이 아니거든요. 근데 욕심내고 덤비들면 쫄딱 망하는 거예요. 얼마나 위험해요. 아니다 싶으면 쉴 줄 알아야 돼요. 문제는 아닌지, 이게 좋은 건지 구별을 못 하니까 돈만 있으면 습관적으로 막 사버리고 손실을 입고 그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하는 거죠. 이해를 해야 돼요. 다음 주도 좋은 거 없어요. 물론요, 선거 결과도 보고 또
선거 결과에 따라서 버려야 될 종목, 사야 될 종목, 구분은 해야 되겠죠. 분명히 어떤 그런 부분이 있어요. 다음 주도 월하 뭐 보면서 적당히 대응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모든 것은 총선 이후겠죠. 총선 이후에 그 뉴스에 보면 뭐 아니 그 전에도 뭐 어떤 뭐 집계를 하고 난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집계를 하게 되면 그 정권 방송에서 그 패널이나서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아, 이거 그 총선 아무 문제 안 돼. 지금까지 총선 치를 때 정시의 움직임을 보니까 큰 영향 없었다. 선거 결과 여당, 야당 누가 이기든 큰 영향 없었다. 막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때는요, 저금리 때예요. 저금리 때. 지금같이 고금리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그거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지금은 굉장히 위험한 시기예요. 지겨워도 우리가 공부를 하고 전략을 짰으면 그 전략대로 따라가야 돼요. 그게 살 길이에요. 그죠? 주식은 취미가 아닙니다. 그죠? 주식에 있어서 실수는 엄청난 금전적 손실을 유발시켜요. 절대 취미생활이 아니라는 거 명심하셔야 돼요. 예,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관련된 어떤 뭐 종목 이런 것들은 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